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상윤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개사들이 쓰는 한방이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면서 이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작성 방법 이런 걸 알아볼 텐데요. 이제 손님분들께서는 이제 완성된 계약서만 보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처음부터 쓰는 걸 보면서 하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 어떻게 작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 계약서 종류에 보시면 부동산, 분양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써볼 계약서는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쓰는 계약서를 한번 써볼 텐데, 여기 부동산 바로 옆에 보시면 부동산 아파트가 있고 주상복합, 다세대, 다가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에 전세 클릭하시고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계약서가 뜹니다. 계약서가 뜨고 1번 부동산의 표시, 여기에는 번지수로 대전광역시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서구 대정동 1층 이렇게 써주시고, 그 옆에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있는데 호수 예를 들어 203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지 지목은 보통 이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땅 지목이 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좀 떼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정부24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떼볼 수 있으시는 거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떼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들어가서 발급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급이 있고 열람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 소지지 검색 누르시면 여기다가 대정동 컨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이냐 집합이냐,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는 집합으로 들어가죠. 근데 저희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 선택하시고 검색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제 여기 선택, 민원 신청하기 하시면 여기 문서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건축물 대장 보시는 방법은 많은 게 써져 있지만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대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여기 옆에 집원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명 주소가 옆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대지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지역,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용도가 지금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 이제 상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 1층 보시면 저희 부동산 주소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면적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분들께서 그렇게 신경 쓰실 항목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저희 건물주님 계시고, 그 다음에 주소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가시면 주차장이 이제 몇 대가 있다, 그 다음에 승강기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이 건물이 언제서부터 사용 승인이 났는가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제 이 건물이 몇 층까지 있느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으세요. 다시 계약서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여기 토지 아까 보신 건축물 대장을 참고로 263.6 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물은 여기 보시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 면적을 기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연 면적을 적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임대할 부분은 상기 지번 중 203호 전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대충 몇 평 정도 되겠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크면 9평까지 그거를 이제 환산해서 적으시면 돼요. 한 27.56m 정도 적을게요. 자, 이제 2번 계약 내용에 보시면 여기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적혀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계약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시에는 5% 납입영수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 이상의 납입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1억에 대한 5%,
잡아볼게요. 5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보통적으로 이제 매매가 아닌 이상 중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잔금일은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2023년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2, 3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조 보시면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4월 1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5년 4월 10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이 초일 산입과 불산입의 차이는 뭐냐면 4월 10일을 그러니까 임대차 시작하는 기간을 산입을 해서 이제 24개월을 계약하느냐, 아니면 불산입을 해서 24개월을 계약하느냐. 산입으로 하게 되면 하루가 줄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산입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전대를 하지 말라. 임대인을 제외하고서 내가 다른 임대인이 돼가지고 다른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걸 전대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4조 보시면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조 한번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제 임차인이 이제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훼손하거나 아니면 너무 더럽게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전 내가 임대차를 시작했을 때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6조 같은 거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이 없으시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특약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특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본 계약은 위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에 합의하기로 한다. 위 1조부터 9조까지 된 내용을 합의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거고요. 임차인은 계약 당시에 임대 물건의 원형 기간 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된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모품이라는 거는 이제 도어락에 있는 건전지라든가 아니면 전구 이런 것들은 이제 전세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는데 이제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어디 수도가 터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임대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계약 기간 내 본 계약 해지 시 재임대에 필요한 경비, 중개 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퇴시라는 경우가 있어요. 중도퇴시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금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임차인은 중개사로부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설명 듣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토지, 건물, 건축물 대장, 공제증서,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언납증명서, 그 다음에 임대차 현황, 임대인이 수기로 쓴 임대차 현황을 수령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때 이거를 이제 받았다는 내용인데 임차인분들께서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서류가 이게 정확한지, 다 받았는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대인은 계약 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조항이 꼭 필요해요. 7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약 대상 건물에는 총 15가구가 있으며 추후 경매 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약 3억 원이 최우선 변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자기가 이제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1번 융자보다도 1번 은행에서 빌려준 금액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걸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5가구가 다 그 안에 들 수는 없지만 최고액이 3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알고 가면 나중에 내 보증금을 좀 돌려받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넣어놓은 조항이고, 그 다음에 8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9번에 애완동물 금지, 내부 흡연 금지, 집주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이고,
그 다음에 10번에 관리비 적혀져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관리비를 잘 보셔야 돼요.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공동전기, 공동청소비는 포함되어 있고,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TV, 개별 사용 납부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TV나 이 수도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관리비 내역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확인하시고, 가끔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집주인분들이 이런 거 꼭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퇴실시 청소비는 이 퇴실하실 때 25년 4월 9일 날 퇴실하실 때 이제 주택관리 업체에서 얼마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꼭 들어가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하며 건물 부채 비율, 임대인의 신용에 의해서 불승인시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 및 신용에 의해서 불승인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평가를 했을 때 뭐 융자가 너무 많다, 손실이가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 거절날 시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조금 나중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조항이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 및 신용, 사실상 단순 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다른 집이 막 눈에 들어서 갑자기 단순 변심을 한다거나 갑자기 안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시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금 이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서 제가 좀 말을 아끼는데 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임대인한테 받아야 될 서류도 있고 임대인만이 해줄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대인 계좌번호 적혀져 있고, 주택관리업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개인정보 쓰는 공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딱히 없고, 여기 보시면 주소가 도로명으로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임대차 대상 소재지에는 번지수로 적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도로명으로 적게 돼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